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인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퇴직 후 인생 2막을 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27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크게 튀지 않는 성격이라 직장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자연 속에서 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었는데 그때 자연과 함께했던 추억이 평생 제 가슴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취미로 목공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아내 정미선은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저희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퇴직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노후를 보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물가도 비싸고 사람도 너무 많아 여유롭게 살기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민수 씨,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요?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자연을 좋아해서 제 의견에 적극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고 아내가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저는 월 135만 원, 아내는 월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팔아 4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죠. 하지만 딸에게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고 노후 의료비 등을 위해 2억 원은 따로 예금해 두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시골에서 작은 집을 짓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남도 순천,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평창 등 여러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매력이 있었지만 결국 아내의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 근처 작은 마을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부동산 앱을 보다가 공주시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폐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은 놀랍게도 단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대지 면적이 600평이나 되는 큰 규모였죠. 와,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넓은 땅에 이 가격이라니. 아내가 사진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폐가지만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살만한 집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내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낡은 한옥 구조의 집은 15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농가 밭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이었죠. 마을 입구에서 5분만 걸으면 작은 시내가 있어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시장과 병원도 있었습니다. 그날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폐가를 새 집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먼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건축 디자이너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한옥의 기본 구조는 살리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민수 형, 한옥 구조가 생각보다 튼튼해요. 기둥이나 들보는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붕과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친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1억 원보다 훨씬 많은 2억 7천만 원이 들었죠. 한옥의 기본 구조를 살리면서도 단열, 난방, 수도, 전기 등 모든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전기세가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리모델링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월세 35만 원에 빌려 지내며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노후에는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단열에 많은 신경을 썼고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게 했죠. 그리고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크 한옥이라고 부르는 이 집은 외관은 전통 한옥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마루, 대청마루, 안방, 거실, 주방, 욕실 2개, 그리고 서재까지 총 150평방미터 규모의 아담하지만 실용적인 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농가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시골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고 점심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신선한 음식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거나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이방인이라 어색했지만 점차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장님 부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선생, 농사는 처음이라 어려울 텐데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장님이 어느 날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장님께 농사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고추, 가지 같은 쉬운 채소부터 시작했어요. 땀 흘려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할 때의 기쁨은 직장 생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을 분여회에 가입해 김장, 된장 담그기 등 전통식품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할머니들에게 사투리도 배우며 점점 시골 생활에 녹아들었죠. 민수 씨,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진작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은 사실 많은 스트레스를 줬거든요. 시골에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공주시에서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로 가는 도로도 넓혀진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후 마을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평당 5만 원 하던 땅이 평당 15만 원까지 오른 거죠. 그러다 4년째 되던 해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드라마 제작사가 저희 마을에서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한 힐링 드라마였는데 놀랍게도 저희 집이 주인공의 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제작사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 기간 동안 저희는 딸네 집에 머물렀는데 촬영 대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데이트를 치면서 저희 마을과 집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카페와 식당, 민박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김 선생네 집 때문에 우리 마을이 관광지가 됐네요. 고마워요. 이장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마을 경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한 사업가가 저희 집과 토지를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한 가격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폐가 3천만 원과 리모델링 비용 2억 7천만 원을 합해 총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같은 금액을 제안받은 것이죠. 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저희 삶의 터전이 되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매수 제한은 계속되었고 가격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6년째 되던 해에는 서울의 한 기업에서 무려 1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 집을 리모델링해 한옥 스테이 숙소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었죠. 민수 씨, 솔직히 이 제안은 고민되네요.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3천만 원짜리 폐가가 10억 원이 됐다니 믿기지 않네요. 저도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10억 원이면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이 집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식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 집 팔지 말고 계속 살아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결국 저희는 매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집 뒤편에 있는 200평 정도의 땅에 작은 한옥 2채를 추가로 지어 주말 숙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약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이 사업으로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시골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여유를 더 확보하게 된 것이죠. 특히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내려와 사업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7살 손녀가 함께 시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도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딸이 어느 날 말했을 때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희의 한옥스테이는 점점 유명해졌고 이제는 예약을 하려면 2달 전에 해야 할 정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단순히 숙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체험, 한식 요리 클래스,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마을 전체가 관광 콘텐츠가 되도록 한 것이죠. 김 선생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열 것 같아요. 이장님이 어느 회식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귀농하는 젊은 가족들도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계속 올라 이제는 저희 집과 땅의 시세가 최소 30억 원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제안도 실제로 받았지만 저희는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64살, 아내는 63입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했는데 시골에 온 후로는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도시에서 시달리던 불면증이 완전히 나았고요. 매일 걷고 텃밭일도 하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255만 원, 한옥스테이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유와 평화를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폐가를 사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사는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한 선택을 했다. 우리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봐.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시골 생활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생활도 제한적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던 저희 또 다른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목공 작업을 취미로 했었는데 시골에 내려와서는 본격적으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한옥스테이에 필요한 가구들을 직접 제작합니다. 손님들이 이 가구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문도 받기 시작했죠. 이제는 작은 공방을 만들어 목공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도시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아내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전통 발효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청국장은 맛이 너무 좋아 주변에서 구매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규모지만 식품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용돈벌이로 시작한 일들이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꿈을 찾은 것이죠. 요즘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7살 손녀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채소를 심을 거예요? 손녀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갈 때마다 묻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크나큰 행복입니다. 퇴직 후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3천만 원짜리 폐가가 30억 원 가치의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곳에서 찾은 행복과 평화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기 어려웠고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 문제, 의료시설 접근성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며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저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인생의 황금기가 퇴직 후에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는 1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준비 없이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걱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